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 하면은 고 하는 거고, 안 된다 하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다 보니까 월 지금 제 통장에 꽂히고 있는 금액은 한 650에서 700만 원 가까이. 네. 650에서 700만 원.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는데요. 부동산 경매부터 지금 공간임대 그리고 고시원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 저희 원래 수강생 분이 계셔가지고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모셔봤고요. 인사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그 부동산 경매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간임대업, 그다음 고시원까지 운영하고 있는 부묘 8기 27살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야, 나이도 되게 어리신 편입니다. 네. 근데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그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일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고시원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히다 보니까 지금 사업 자금을 자산으로 바꾸려고 지금 경매도 다른 거를 또 한번 낙찰을 한번 받아보려고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원래 저희 강의를 수강하신 게 올해 초인데, 네. 지금 벌써 되게 다양하게 하게 되셨는데, 그런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좀 많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한 그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제가 뭐 한 10대 초등학생, 중학생 이때 생각한 20대 후반의 모습은 당연히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도 돼 있고, 그다음 뭐 결혼까지 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 거다라고, 이게 당연한 루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나이가 되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라든지 자괴감도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부자가 되려면은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가성비랑 중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도 좀 가성비 있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하고 계속 알아보다가 금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지?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경매였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한번 배워봐야겠다 해서 경매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경매를 하나 하고 성공을 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공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중간에 궁금한 게, 보통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뭐 청약을 한다거나, 그다음 뭐 갭 투자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려서 그걸 먼저 보통 하거든요. 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어떻게 도현님은 처음 투자부터 경매까지 그렇게 바로 관심을 가진 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거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경매라는 게 네.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예전에도 하나만 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수익률이면 수익률, 아니면 싸게 살 수 있는 거면 싸게 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그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매를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되게 기준이 확고했네요. 처음 하실 때부터.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내 기준도 모르고 말에 휩쓸리고, 뭐 기사가 뭐 상승 기사, 하락 기사 나오면 거기 휩쓸리고 막 그러는 게 보통 일반 불인이들의 모습인데, 뭐 그냥 싸게 사는 거에 그냥 목적을 갖고 가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경매를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세요? 경매를 해보니까 제가 뭐 경매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는 부동산의 비읍자도 몰랐었거든요. 제가 뭐 대출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그다음 부동산도 한 26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 같은 것도 당연히 안 해봤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드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뭐지?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또 부비님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해결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보고 나서 내가 하기 전과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좀 다른 게 있나요? 뭐 그런 것들이. 네, 일단은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배운 대로 실천은 다 했죠. 가서 임장 가고 그다음 소장님한테 전화하면 전화하고 주변 시세 알아보고 했는데 제가 또 엄청 보기와는 다르게 많이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막 한 주변을 한 30분 넘게 배회를 하고 네, 진짜 눈 딱 감고 진짜 모르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막 연락처 물어보는 것처럼 네. 그것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던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왕 내가 하기로 한 거 하자 하고 나니까 한 번 하고 나니까 막상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대출 받는 것도 처음에는 그 당시에 제가 투자했을 때는 막 금리가 엄청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주담대 뭐 10% 간다 이럴 때였는데 막상 대출도 받고 나니까 내가 그 금리가 만약에 10%라도 아니면 20%그 이상 내가 수익을 내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니까 네, 별거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알려주신 대로. 네. 아니, 보면은 지금 거의 투자자 마인드를 세팅이 이미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도현님 같은 경우는 뭐 10%가 돼도 그 이상 수익을 내면 된다. 이거는 네. 정확하게 제가 원했던 부담생분들의 마인드긴 한데, 물론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제가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이상 내가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리하게는 절대 하라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이제 마인드 차이거든요. 네. 그거를 좀 잘 어쨌든 습득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도 네. 근데 딱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 하면은 고 하는 거고 안 된다 하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다 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배우셨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내가 생각하는 네. 좋은 시나리오대로 갈 거라고 절대 생각을 하시면 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됐었던 수도권에 특히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을 역전세 문제로 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실제로 뭐 투자 경력이 오래됐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게 플랜 B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플랜 B가 있는 분들은 버틸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게 없고 그냥 마냥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진짜 실제로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기 전에는 내가 이거 최악의 상황에서 감당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제일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 하신 것 같고 경매 한 사이클을 도현님이 어쨌든 가장 최근에 네. 또 해보고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경매 사이트를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돈이 좀 들더라도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가입을 한 다음에 내가 투자할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부비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비님이 좋은 지역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세요. 그럼 그 지역 위주로 많이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역을 정했으면은 내가 어느 곳에 어떤 투자를 할지 본인만의 기준을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권리 분석을 하고 권리 분석을 했으면은 그 시세 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낙찰 받으면은 명도하고 그다음 명도가 끝나면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인테리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가격에 임차인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되게 심플하게 잘 근데 전체 플로우를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하나하나 뜯어서 처음 경험을 하면은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건데 도현님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쓱 스무스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부비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숨쉬도 자연스럽게. 또 알려주신 대로 또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거를 아직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현님이 좀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경매 사이트 가입 요거는 좀 필수적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무료도 써보셨나요? 네, 저는 처음에 강의 듣기 전에는 그 대법원 사이트에서 한번 해봤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권리 분석을 하려면은 따로 등기부등본도 떼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내가 금방 재미를 잃을 것 같아서 경매를 좀 빨리 포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하려면은 내 돈이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그래야 좀 사람이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것처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매 사이트 가입을 했습니다, 바로. 와,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온 것 네. 같은데, 일단은 경매 사이트가 무료랑 유료랑 나눠져 있는데, 무료 사이트를 가면은 일일이 그거를 다 찾아봐야 돼요. 네. 이게 물건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내가 다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한 개 물건을 볼 때 무료는 1시간 걸린다 치면은 유료는 그냥 1분이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주고 그거를 시간을 사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렇게 가는 거고, 그거를 해야만 재미와 흥미가 붙어서 이걸 끝까지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포기하시는 분들, 중간에 뭐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흥미를 못 느끼는 순간 중도 포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그거를 잘 살리신 것 같고, 저도 경매 물건 보면서 이거 내가 낙찰 받으면 이만큼 버네? 이 재미로 물건을 네. 매일 밤늦게 회사 다니고 야근하고 퇴근하면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재밌었거든요. 맞습니다. 돈 벌 생각을 하니까 재밌잖아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재미를 붙였는데 잘 재미를 붙이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경매가 일반 매매랑 그래서 달라서 좋은 게, 일반 매매는 그냥 시세에 사는 거니까 올라줘야 내가 흥미가 붙거나 네. 재미가 있을 건데, 그리고 좀 불안한 마음도 있거든, 처음 네, 살 네. 때. 근데 경매는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 먹는 순간부터 수익이 나니까 네. 이미 그 수익이 난 거에 대한 안도감과 그거를 이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네.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도현님께서 실제로 내 돈을 쓰니까 환경 세팅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을 쓰고 안 쓰고랑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무료를 쓸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요. 네. 아니,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찾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유료 쓰잖아요. 한 달마다 돈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열심히 찾게 된다고요. 그럼 진짜 실제 입찰해야 될 것처럼 모의 입찰을 하고 네.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돈을 안 쓰면 그래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사활을 걸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온 이유가 서울에 있는 물건을 투자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거를 사활에 걸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이 안일해지고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도현님 그걸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투자의 지역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지, 네. 이걸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할 지역을 선정하실 때 뭐 제가 얘기 드린 것도 있고 도현님이 원래 알고 계신 것도 있지만은 네. 주요적으로 뭐 좀 중점적으로 투자할 지역에서 봤던 것들이 조금 있어요, 도현님이? 저의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일자리가 많아야 저는 찾는 사람들도 많고 주변 인구도 계속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일자리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봤었고, 근데 여기서 제가 부비님한테 배우고 아차했던 부분이 그 입주 물량을 또 봐야 됐었더라고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아무리 인구 유입이 되더라도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 시세가 움직이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하나 배워가지고 지금은 이 두 가지를 거의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지금 매물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준과 다른 투자자들 뭐 검증된 어떤 방법의 그 기준을 같이 섞어서 본인만의 기준을 또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기에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것도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 명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거 해보니까 어떤가요? 그 배우기 전이랑 배우고 난 후에. 명도 같은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그 인간의 상상력은 끝이 없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제가 방검복을 입고 명도하러 가야 되나 그 생각까지 했는데 하기 전이죠, 하기 전. 네. 아, 진짜 웃기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명도가 진짜 그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명도를 할 때 이 대화가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와, 이게 초심자의 행운인가? 나한테도 이 초심자의 행운이 따라주는구나 하고 진짜 기분 좋게 명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계속 연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 연락을 딱 한 번 받았는데 갑자기 본인이 중환자실이라고 연락이 안 될 거라고, 지금 집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제 돈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또 방법을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죠. 많이 찾아보니까 또 그분의 아드님하고 연락이 잘 돼서, 네, 그렇게 해서 명도를 다행히 약속한 날짜에 잘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 딱 하나 이 단어만 들었을 때는 저도 처음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걱정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배우고 해보니까 솔직히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딱 보면 이거는 해야 되는 물건이구나. 안 해야 되는 물건이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 경매 사이트, 유료 사이트를 가입을 하면은 빨간 글씨로 주의를 줍니다. 네, 대학력, 임차인 이런 식으로 대학력 있는 임차인 이런 식으로 주의를 줘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거기서 걸을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권리 분석 배운 대로만 하면은 안전한 물건이 거의 한 70~8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권리 분석도 하다 보니까 네,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거 되게 또 잘 설명해 주신 게 일단 권리 분석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알부터가 일단 처음 듣는 말이고 생소하고 네. 하니까 되게 복잡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줘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를 네. 확인하는 작업인데 그걸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등기부 등본도 봐야 되고 안에 권리도 봐야 될 것 같고 막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1초, 뭐 3초, 5초 컷 끝나는 되게 쉬운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사실 한 10분만 설명을 들으면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우리가 전부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경매 물건 나오는 거 100%를 다 물건을 볼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한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멀리 돌아갈 필요 없이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실전에 지금 투자를 하거나 내가 실거주할 집을 찾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 다음에 명도로 넘어가면은 나가기 전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초심자 행운 막 저 이제 수강생분들이 연락 오거든요. 선생님 근데 되게 이야기가 잘 돼요. 곧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사비도 달라고 안 하던데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겨요. 보통은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병원을 많이 가 계십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분들의 사정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온전히 다 믿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이사비와 이사 기간을 전제로 두고 요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명도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소탐대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 상대방이 괘씸하다고 그 명도비 솔직히 막 30만 원이나 뭐 40만 원, 50만 원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100만 원 얘기했다가 더 달라고 하니까 괘씸한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강제집행까지도 가고 계도까지도 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돈 조금 더 주더라도 최대한 빨리 명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를 낙찰을 받고 어떻게 세팅하고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셨는지 네.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네, 일단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 당시에 일자리가 중요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기도 이천에 네. 재건축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했고요. 거기를 지금 월세로 세팅을 해서 인테리어까지 다 했거든요. 네. 그 단지 내 최고가로 지금 맞춰가지고 뭐 월세 수익률은 한 30% 정도 나오고 뗄 거 다 떼고 해도 한 40만 원 네. 정도 나옵니다. 오. 그래서 그 과정을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명도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명도가 잘 진행이 됐고 그다음 거기가 제 나이보다 더 형님이에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후도가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내부도 그렇고.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에 저는 그때도 똑같이 가성비를 좋아하고 중고를 좋아하고 싼 거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를 더 싸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네. 인테리어 업자를 끼지 말고 내가 인테리어 업자가 되면은 훨씬 그 마진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도배면 도배, 장판이면 장판, 뭐 싱크대면 싱크대, 그 다음 샤시면 샤시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직접 손품을 팔아가지고 전화 돌리고 무료 견적 해주는 데서 견적 한번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최소 뭐 한 20군데 이상 전화를 해보면서 견적을 많이 내봤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셀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셀프로 했었고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제 노동력을 녹여가지고 인건비를 녹여서 그래서 최대한 아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한 최소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네 아낀 거예요? 네, 그 정도 아꼈습니다.
나중에 사진도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래서 셀프로 진짜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그거를 보고 야 그렇게 하면은 인테리어 시키고 이러면은 이거 돈 안 남아. 네. 이렇게 하고 포기했을 물건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내가 한번 해보지. 네. 이거 내가 하면 아끼는 건데 네. 한번 부딪혀보지 라는 생각으로 처음 하신 거잖아요, 인생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처음 했는데 그렇게 아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반셀프 뭐 이런 네. 구조로 가시고 셀프로 할 거 제대로 하고 네.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거 고급 스킬들은 그 업자분들한테 맡기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내가 줄여서 그걸 내 수익으로 남긴 거죠. 실제 투자금이 그러면 올해 40만 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실제 투자금은 얼마 정도 든 거죠? 실제 투자금은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네. 수익이네요. 그래서 1,500만 드렸는데 월세 40만 원 나오면서 재건축 기계가 나오면서 지금 아마 차액이 어느 정도 싸게 산 것도 분명히 또 있으실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전세가 근접하게 샀기 때문에 오. 지금 최근에 물어보니까 거의 한 2천만 원 이상 올랐더라고요. 오. 최근 시세를 물어보니까. 오. 네, 그래서 이게 또 경매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게 샀는데 거기서 가격이 더 오르면은 경매 차익이 훨씬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장 때 조금 덜 무서운 거니 이게 차익이 올랐다가 이게 없어져도 우리는 싸게 샀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기다릴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하시고 공부하실 때가 거의 하락장이었거든요. 처음 네. 입찰하시고 막 할 때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어떤 두려움이 들었거나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일단 그 당시에 제가 올해 2월에 낙찰을 받고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뉴스랑 부동산 쪽 관련 뭐 이것저것 기사를 찾아보면은 다 죽는 소리만 나오고 별로 좋은 거는 안 보이는 시기였었거든요. 좋은 기사들은. 그렇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걱정은 많이 됐죠. 걱정은 많이 됐는데 근데 내가 뭐를 걱정하고 있나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비싸게 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제 걱정이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싸게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내가 뭐 금매보다 싸게 전세가에 근접하게 사면은 이 전세가보다 더 떨어진다면 그거는 이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가벼워졌었고 그 당시에 솔직히 부모님도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요즘 뭐 기사 뉴스에서 금리가 몇 퍼센트 더 오른다는데 너 그거 투자 잘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지금 시기에 대출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 말씀들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10%? 그럼 13% 수익 내면 되고 금리가 30%? 그럼 35% 수익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내가 뭐를 두려워하는 걸까, 내가 뭐가 걱정되는 걸까 하고 그거를 집요하게 한번 파고들다 보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집 사면 망한다 그런 시기에도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한 그 어떤 정석에 가까운 것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걱정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탐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거 드는 순간 사람 감정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두려운 게 뭔지를 하나씩 적어 나가면서 아 이거다 한 문장으로 그걸 나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파악이 되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해결 방법을 찾으면 사실 그 두려움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두려움을 파악해보니까 그냥 지금 걱정하는 게 그냥 가격이 뭐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네. 그거보다 그럼 난 더 싸게 사면 된다. 네. 이 마인드로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도현님 이제 20대 후반, 나이가 아직까지도 되게 뭔가를 이루기에는 네. 되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 분들에게 뭐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제 막 경매에 관심 가지신 분들, 뭐 어떤 경제나 자본주의에 이제 막 눈을 뜨게 된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 네. 우선 가장 인생에 있어가지고 좀 어린 나이에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가 저는 10대 후반하고 20대 중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항상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10대 때는 어찌어찌 넘어갔지만 20대 후반 되니까 그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들도 생기다 보니까 더 좀 많이 무기력해지고 내가 뭘 잘할지, 뭘 해야 될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걱정들이 됐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관심 있는 거,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지 큰 타이틀로 한번 보는 거죠.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부동산? 그럼 내가 부동산을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고 관련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관심이 많이 생기면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을 하나 둘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도 있어요. 저도 당연히 그랬고. 근데 계속 제가 얘기했듯이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게 감당이 되면은 바로 just do it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것저것 배워보거나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이고, 또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도현님이 이제 처음에 아파트 네. 낙찰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간 임대를 네. 좀 하셨고, 그거에 힘입어서 몇 달 안 돼서 제가 알기로 고시원을 바로 그 인수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일단 제가 공간 임대랑 그 다음에 월세를 받다 보니까 네. 현금 흐름이 정말 좋구나. 이게 뭐 인생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좀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나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수익률이랑 돈의 파이가 큰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고시원이 그때 눈에 들어와가지고 고시원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경매라든지 아니면 공간 임대라든지 하나 둘 작은 것들을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 고시원도 무섭긴 했지만 반대로 또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부비님한테 부비님 저 이제 고시원 하려고요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며칠 안 돼서 부비님 고시원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제가 저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바로 또 실행으로 옮기다 보니까 세상은 노력하는 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또 운 좋게 좋은 매물을 또 잡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 극복하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고시원을 운영하는 게 투자금도 꽤 필요해 보이고 네. 뭐 리스크도 조금 높아 보이긴 한데 어떻게 세팅을 하셨고 지금 뭐 안에 방 개수는 몇 개고 뭐 이런 디테일한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저는 지금 경기도권에 지금 올 미니룸 40 후반 정도 되는 개수를 가진 고시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이 40 몇 개? 네. 야. 한 거의 50개 근접합니다. 예. 그리고 투자금은 대략 한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1억 3,5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이게 제가 계산을 오늘 오기 전에 한번 해봤어요. 수익률이 55% 나오더라고요. 와, 깡패, 수익률 깡패인데요? 네. 이것도 좀 운이 많이 따라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또 초심자의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고시원이 제가 지금 운영하는 곳이 100평이 되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집기류 다 포함해서 한 1,5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와, 뭐 아파트 20평 인테리어보다 네. 안 들었는데 뭐 어떻게 또 셀프로 하셨나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뭐 몸밖에 없어요. 제 노동력을 녹여가지고 그 이러다가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는 거 아니죠? 그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제 손으로 바꿀 수 있고 또 그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다 보니까 해가지고 또 그 셀프 인테리어가 몸은 힘들지만 솔직히 경험적인 부분에서 남는 거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또 고시원이 만만하게 볼 사업은 아닌 게 절대 아니죠. 네. 이 수익률만 보고 들어갔다가 이 낭패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인수하기 전에 운영하시던 원장님은 이 고시원을 좀 빨리 팔고 싶어가지고 싼 가격에 내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일단은 이거는 제가 오늘로 얘기가 다 안 될 것 같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좀 네. 일단은 조현병 걸린 알코올 중독자 분이 계셨고요. 장기 미납자 분들도 계셨고 또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 하면서 뒤에서는 약간 선동하고 그다음에 돈도 막 원장한테 빌리려고 하고 그다음 입실료도
거짓말 치면서 잘 안 내고. 거기 계신 세입자분들의 난이도가 조금 높네요. 네, 많이 높았습니다. 그 월세가 한 방당 보통 얼마 들어오죠? 한 방당 제가 한 20만 원 초중반 받고 있습니다. 그 이게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경매도 다가구나 이런 걸 낙찰 받거나 하시면 방에 이제 개수가 여러 가지인데 월세가 사실은 30에서 40만 원 언저리 밑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그 세입자분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환경 자체가 되게 열악한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장기로 미납을 하거나 뭐 이런저런 되게 난이도가 높은 분들을 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혹시나 이 영상을 나이 드신 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거니 건강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젊으니까 네. 또 이런 거를 또 맞습니다. 처음 고시원을 인수하고 첫 달은 하루 종일 두통을 달고 살았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익률만 보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이 얘기한 사람들의 경우가 지금 3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단하십니다. 네, 예.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또 예. 감당이 약간 안 될 정도로 오.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또 어떡하겠습니까? 또 제 돈이 들어갔는데 해결해야죠. 그래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시고 네, 지금은 또 다음 투자를 위해서 좀 매도를 할 예정이고 네, 지금 네, 매도하기 전까지 잘 운영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전 원장님은 이걸 팔 원장님은 네. 왜 그걸 싸게 팔고 싶었는지가 이 관리가 힘들어서가 첫 번째일 거고 네. 그 수익이 그러면 그분한테 받기 전이랑 지금 도현님이 세팅한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 네. 일단 제가 부동산에서 브리핑 받기로는 호실이 한 40 한 중반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순수익이 한 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뭐 공실도 30%가 넘었었고요. 그리고 순수익도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브리핑 받은 거랑 다른 네,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전 원장의 상황을 제가 인수를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입시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이 다른 학원도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고시원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이 고시원에서 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갖고 계신 사업체들을 싹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니 앞으로 이제 목표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어요. 딱 뭐를 해야겠다라고 정해진 거는 없지만, 마음은 솔직히 편합니다. 왜냐면은 경매를 할 수 있는 그 스킬도 제가 노하우도 갖고 있고, 명도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숙박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 그 다음에 숙박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광고하는 법이라든지, 그 다음 또 경매랑, 그 다음에 고시원을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레벨업을 한 인테리어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녹여가지고 더 좋은 투자처 아니면 더 좋은 사업체를 한번 찾아보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되게 빠른 기간 동안에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수익을 내셨던 우리 도현님을 오늘 모셔서 되게 다채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 또 다음 또 더 멋진 분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